거꾸로 교실 오차시 비판적 독서법. 이 시간 딱 이것만 합니다. 고전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적 해석을 해왔어요. 글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데 오늘은 비평하고, 비판이란 비평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비판적 해석 꼭 기억하세요. 몽테뉴란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여기 논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비평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이것이야말로 소박, 건전한 변론이다. 진실, 솔직, 정당, 고매. 자, 고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단어 공책 기억 펼쳐서 정리해 놓으세요. 순진하고도 평범한 변론이 아닌가. 자, 순진하고 평범한 게 좋은 말이냐. 각도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여배우가 자기의 장점이 평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고 순진한 걸 장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 평범한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모범. 그래서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외부 세계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람은 항상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전범이라고 평가한 거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몽테뉴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그렇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31쪽에 햄릿을 보세요. 햄릿은요. 죽음과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 지금 햄릿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이제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굉장히 추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참으면서 살까? 아니면 이런 추악한 상황을 근절시킬까? 근절시키는 건 이제 삼촌을 죽이는 거죠. 죽는다, 잠잔다. 다만 그것뿐이다. 왜냐하면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즉, 죽으면 고통,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죽고 나면. 자, 잔다. 그럼 꿈도 꾸겠지. 이것이 문제다. 자, 그냥 우리가 매일마다 자는 잠이 아니라 영원한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후세계죠, 여러분. 지금 햄릿은 죽음 이후,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저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살잖아요. 살다 보면 비난, 조소, 횡포, 모욕, 고통, 무성의한 재판. 자, 소크라테스도 살아있을 때 무성의한 재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재판을 당했죠. 오만, 불손, 다 이제 살지 않으면. 죽어버리면 이런 거 겪지 않아도 되죠. 체크한 것들. 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대관절 이런 것들을 누가 참을 거냐. 한 자루의 칼이면 깨끗이 청산, 지울 수 있어요. 자, 죽고 나면 비난, 조소, 횡포, 모욕, 고통, 오만, 불손 다 사라집니다. 그 누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저기 체크한 것들. 지루한 인생에 신음하며 진땀을 흘릴 소냐. 우리는 이런 모욕, 횡포, 오만, 불손, 고통, 조소, 비난이 삶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참으며 살잖아요. 사후의 불안,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나그네 한 번 가면 영영 못 돌아오는 미지의 세계, 죽음이죠. 이것이 결심을 망설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정반대인 거 이해되세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미지의 저세상, 저승이죠. 차라리 이대로 현재의 환난, 현재의 추악한 고통을 참게 마련이다. 자,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철학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겠다. 기꺼이 죽음을 달라. 이러한 분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 더 애착을 느끼는 거죠. 죽음보다 우리 모두 겁쟁이가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생한 혈색,
가진 우리의 결심이 창백한 병색에 들여져 의기충천. 자,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의기충천했죠. 큰 뜻도 마침내 발길이 어긋나 실행의 힘을 잃고 말거든. 여러분, 자, 우리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냥 아유 참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의기충천했고 실행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물을 햄릿형 인간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트로이에서 죽은 영웅들. 자, 신념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있죠. 그 못된 짓을 한 자 헥토르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햄릿과 정반대죠. 햄릿도 만약 아킬레우스와 같은 성격이었다면 삼촌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햄릿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단원에서 아킬레우스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햄릿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인간적이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햄릿이 좀 더 인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요. 말은 쉽죠. 그가 죽음과 위험에 대해 마음을 썼다고 생각하나요? 마음을 쓰지 않았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이나 다른 것들로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말은 쉬워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하기가 어렵죠. 소크라테스는 햄릿을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햄릿, 너 죽음이 무섭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네가 현명하지 않은데도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죽음이 사람한테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을 수도 있는데 마치 죽음이 최악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어. 햄릿, 너 왜 그래?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말할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아킬레우스는 정말 단순 명확해요. 아, 죽으면 되지. 죽을 거다. 나에게 차라리 죽음을 달라. 구차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더 이상 뭐 아니면 도예요. 단순 명확. 그에 반해서 햄릿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소크라테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햄릿 같은 인물을 보니까 자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게 물론 굉장히 단정적이고 시원하고 정확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보다 우리 인간 모습에 가까운 것은 햄릿이란 말이죠. 심지어 제가 읽은 신문기사에서는요.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영웅 아킬레우스를 덜 성숙한 철부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결국 트로이성을 함락했어요. 아킬레우스는 나도 헥토르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죠. 근데 결국 트로이성을 함락시킨 건 오디세우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일리아드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덜 성숙된 젊은이일 뿐이다. 그런 영웅은 아직 세상을 모르고 고작 인간들끼리 벌이는 싸움판에서 근육의 힘을 뽐내는 철부지와 다를 것이 없다. 오디세우스와 같이 머리를 쓰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관점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자유, 사명, 신념, 의리와 같은 가치를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순직하신 분들 있죠. 군인, 경찰, 또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우선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 자, 햄릿 고민했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디세우스 살아남았죠. 우리 역사 속에서 선조임금이나 인조임금은 이제 청나라 장수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3번 찌으면서 이제 굴욕적인 항복을 했죠. 자, 살았어요.
죽지 않았죠. 살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생명? 근데 이런 분들이 이순신 장군보다 존경을 받고 있진 않죠.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근거와 예와 역사 속 인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